즐거운 숙사냥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물건을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했다가 잘 팔리지 않아서 4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원가에 10%의 이익이 생겼다.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인가? 자, 원가를 물었으니까 원가를 x1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원가를 x1이라고 하고 이제 말에 맞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했다. 그랬을 때 그 팔려고 한 금액 그걸 생각해야 돼. 그 정가를 보통 그죠? 자, 정가인데 정가는 뭐냐? 원가 x1에다가 20% 이익을 붙였다 그럴 때 이렇게 쓴다겠어요. 1 플러스 100분의 20.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20% 이익을 붙였을 때 그때 총 금액이에요. 알겠죠? 요 금액에 팔려고 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더하기 100분의 퍼센트, 20%, 20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서 4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요거에서 판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400원 깎아줬다 그 말이니 400원 깎아줬으니까 빼줘야지 이렇게. 요것이 이제 판매할 때 금액이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팔 때 금액이었구나. 이렇게 팔했더니 원가의 10%의 이익이 생겼다. 원가의 10% 이익이 생겼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서 팔았던 가격이 원가에다가 10% 붙인 금액하고 같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원가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 이것이 원가에 10% 이익 붙였다 그 말하고 같은가? 원가에다 10% 이익 붙인 금액 그 금액에 팔았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원가에 10% 이익 붙인 금액 요것이 판매 금액이 된 것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400원 깎아준 돈이 원가에 10% 이익 붙인 그 금액하고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네. 이렇게 딱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것이 이제 저기서 원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정리만 해주면 되고요. 이것은 x하고 이건 곱하기라서 요것은 통분 정리하는 겁니다. 100분의 100 1은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120이 100분의 120은 10분의 12죠. 100분의 120이니까 약분하면 다시 5분의 6이죠. 아무튼 5분의 6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고, 자, 5분의 6인데 5분의 6 곱하기 x니까 x를 뒤로 써서 이렇게 쓰면 돼요. 빼기 400 그 말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말 되는 거고, 오른쪽도 얘는 또 100분의 110입니다. 110이니까 10분의 11이죠. 약분하면 10분의 11x 이 말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얘 이제 10분의니까 얘도 좀 10분의로 한다면 2배에서 10분의 12x로 통분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냥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요런 어떤 식에 관한 겁니다.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고, 요거 이제 x 넘어갈 거니까 빼기 10분의 11x 갈 거 아니야. 빼기로 갔으니까 10분의 1x가 남은 거 알겠죠? 자, 숫자 넘어가니까 여기서는 400으로 가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양변에 10배 하면 되니까 10배, x는 10배, 4,000원 그 말이잖아요. 즉 원가는 4,000원이었다 그 말이야. 원가는 4,000원이다. 4,000원에서 뭐 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어느 중학교에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가 증가했다. 남학생은 증가하고 여학생은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1% 증가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었다.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해라. 이렇게 막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가 있다겠어요. 이것은 학생 숫자를 예로 들었지만 무슨 과일의 생산량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만 바뀌면 돼요. 여기 이제 학생이라는 여러분 좀 친근한 표현을 쓰느라고 이렇게 쓴 거고, 여기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것의 증가량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건의 개수의 수량의 생산량의 증가 감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매출액의 증가 감소 이럴 수도 있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학생으로 표현한 거니까 표현이 바뀌더라도 다른 걸로 바뀌더라도 내용이 똑같고 하는 방식이 똑같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뭔가 표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봐야죠. 자, 어느 학교인데 이제 작년에
작년에 뭐가 있어요? 작년에 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전체 숫자도 있고 막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딱 메모하고 그다음에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말도 있으니까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도 메모하고 그다음에 올해의 숫자 올해가 또 있죠 이렇게 올해 남학생 올해 여학생 뭐 이런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메모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구하라는 거 뭔가 미지수를 정해야죠.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해라. 올해의 남학생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의 숫자를 구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 문제는 올해의 것을 구하라 하더라도 작년 것을 X 이렇게 놓는 게 좋다겠습니다. 올해 것을 X로 넣으면 식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 그런지까지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놔두고 일단 올해의 숫자를 일단 구하라 하더라도 구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올해 거 구하면 되지만 식을 쓸 때는 작년의 남학생 수 올해의 남학생 수 말고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좀 식이 편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작년에 전체는 뭐라고 했죠?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 20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200명이면 당연히 여학생 수는 200명 빼기 X명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증가 감소했다는 말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다. 증가 감소를 했는데 증가를 한 거지. 자, 남학생은 10%. 남학생이 원래 X명이에요. 이것 X명의 10%가 증가한 거예요. 이것의 10%. 그 말을 X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쓴다겠어요. 줄여서 이제 약분하면 10분의 1X명이지. 10분의 1X명 이만큼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게 증가한 숫자고요. 여학생은 이제 5% 감소. 이 숫자의 5% 그 말을 그대로 200 빼기 x 이 숫자의 5%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숫자의 5%그 말이에요. 이 말이 100분의 5 요만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약분해서 20분의 1이니까 앞에다 쓰면 2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20분의 1 여기에 200 빼기 x 자, 요게 이제 여학생이 지금 줄어든 숫자입니다. 5% 감소하여 얘는 지금 감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가했다는 플러스 감소했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기본적으로 증가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감소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쓰고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또 전체적으로는 1%가 증가했다. 자, 전체적으로 1%그 말은 전체는 200명 아니야. 네, 전체 200명 중에서 1%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200명의 1%라는 것은 200 곱하기 100분의 1 그 말이에요. 1% 200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은 2명을 말하지. 2명이 증가했다고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2명이 됐다고 말이게.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딱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증가 감소는 저런 표현을 이해해야 되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올해의 숫자는 당연히 뭡니까? 작년에 X명인데 10분의 1X만큼 증가했으니까 올해는 X 더하기 10분의 1X명이 되겠지. 자, 그리고 괄호로 묶어서 쓰면 1 더하기 110분의 1 말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원래 10% 증가했다 그럴 때는 원래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쓴 게 아까는 같은 말이에요. 올해의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했다. 이게 올해의 숫자 그 말 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뜻이고요. 여학생은 또 여기에서 이만큼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요거에서 이만큼 감소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을 빼주면 되겠지. 그렇게 쓰면 되는데 요 녀석 뺀다 그 말이 이 숫자가 작년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빼기 20분의 1하고 20분의 1은 좀 100분의 표현으로 쓴다면 아까 100분의 5였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00 빼기 x가 말이에요. 요 숫자에서 요게 지금 감소한 숫자인데 감소한 숫자를 뺀 거 원래 숫자 작년의 숫자에서 이게 감소한 숫자 이걸 뺀 것이 올해의 여학생 수죠. 요것이 올해의 여학생 수인데 이것은 이제 200 빼기 x를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분배법칙을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이제 1 그러는 거예요. 빼기 100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것에 5% 감소했다 그 말이 1 마이너스 100분의 5 5% 증가했다 1 더하기 100분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올해의 여학생 숫자는 200 마이너스 x에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5. 자, 이것이 이제 올해의 여학생 숫자인 거예요. 굳이 쓴다면. 자, 증가 감소는 막 이런 표현 때문에 좀 어려워요, 풀기가. 그리고 이제 올해의 전체 숫자는 200명에서 이 2명이 증가하니까 202명이 되겠죠, 올해 숫자는. 이렇게, 이런 거고.
이런 식이 있는 거야. 이런 표가 있는 거고. 자, 이랬을 때 그만해. 자, 이랬을 때 요거 이제 너무 길어서 안 썼습니다. 이거는 요거 빼기 이거 써주면 돼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식을 쓸 때 뭘 쓰는 게 좋냐? 자, 식은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올해의 남학생이죠. 올해의 남학생, 올해의 여학생 더하면 202명이니까 이거 더하면 202명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식인 거야, 식. 그런데 요 식은 좀 많이 불편하죠, 모양상이. 많이 불편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거 풀려면 숫자가 좀 크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 푸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기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면 아주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자, 이 숫자는 남학생이 증가한 숫자고 이 숫자는 여학생이 감소한 숫자라서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2명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2라고 표현했고, 자, 이것을 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 그대로 이거 빼기 이거는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쓰듯이 똑같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 그 말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다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튼 감소한 숫자니까 이 숫자만큼 감소한 것은 뺐고 여기서는 증가한 거니까 더했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됐으니까 플러스. 요거 자체가 하나의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것을 풀어주는 게 쉽습니다. 얘보다는 훨씬 식이 간편하지. 증가 감소만 갖고 썼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풀면 10분의 1x 빼기 그 말이고요. 20분의 1 200 빼기 x는 2 이 말하고 같아요. 증가 감소만 갖고 그대로 식을 쓰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두 명이 감소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풀려면 분모가 있으니까 20배를 해야 되겠지. 20을 곱하면 여기 약분돼서 두 개 남았으니까 2x고 자, 여기는 20 곱하면 요거만 약분되면 되죠. 요거 이제 그대로 남죠. 요거니까 괄호를 푼다면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200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20은 약분됐습니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많으니까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이것도 20 곱하니까 40 이렇게. 자, 이걸 20배를 했을 때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2x 더하기 x니까 3x가 됐고요. 200 넘어가면 플러스 200이니까 240이 됐네요. 자, x는 80 그 말. 자, x는 근데 누굽니까? 누구를 처음에 x라고 했나요? 자,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x가 80이라고 나왔다 해서 이것을 답으로 바로 쓰면 안 돼요. 자, 구하라는 것은 올해의 남학생 수, 올해의 남학생 수. 자, 그래서 작년에 것을 x로 했을 때는 올해 남학생은 이걸 넣어서 이제 계산을 별도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실제 넣어서 여기다 이제 80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80 넣으면 얘는 뭐야? 10분의 1x니까 80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뭡니까? 8명이죠. 8명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8명 증가했고 실은 88명이 되겠지. 올해 숫자는 88명인데 그 숫자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자, 이거 그대로 넣으면 x가 지금 80명이에요. 곱하기 이건 곱하기입니다. 이건 100분의 뭐냐? 100분의 110이죠. 100분의 110 1 더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10 그 말이 곱하기 100분의 110 이 말하고 같아요. 이거 약분해주면 0 2개, 0 2개 떼면 8 곱하기 11이니까 88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88명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원래 80명인데 8명 10% 증가했으니까 올해는 88명이 이 88명이 여기서 원하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의 남학생 수가 88명이다. 그죠? 작년의 숫자 이렇게 보는 거 똑같이 한다면 이제 x 대신에 80명 되면 200 빼기 80 작년에 여학생은 120명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다 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가 감소 문제는 이 증가 감소 요걸 가지고 식을 쓰는 게 보다시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쓰면 숫자도 크면서 좀 복잡해요. 풀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가 감소에 대한 식을 써라.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일정한 크기의 진열장이 있는 어느 작은 도서관에 책을 진열하는데 한 칸에 5권씩 진열하면 25권이 남고 6권씩 진열하면 마지막 칸에 5권이 부족하다. 자, 진열장 칸의 개수와 책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진열장이 있다는 거고, 뭐 진열장이니까 이렇게 뭐가 있겠죠, 이렇게 막 있는데 이제 여기다 책을 하나 둘 막 이렇게 채운다 그 말이죠, 책을. 그런 상황이 있다. 자, 이때 책의 수, 칸의 개수를 구하는데 진열장 칸이 몇 칸이 있느냐, 그리고 책은 몇 권 있느냐,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을 할 때는 책의 수를 만약에 x로 한다거나 칸의 개수를 x로 한다거나 뭘 해야 되겠지. 자, 근데
둘 중에 누구를 x를 할 것인가 그 말이야. 만약에 책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돼. 책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칸이 몇 개인지를 지금 몰라요. 그러면 책은 x개인데 칸이 몇 개인지 몰라. 칸이 몇 개인지 알아야 거기에 뭐 몇 권 들어갈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칸의 개수 때문에 식이 잘 안 세워진다는 거 알겠죠? 자, 식이 좀 세우기가 좀 불편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책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좀 안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칸의 개수를 x개다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칸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저 말이 좀 식 세우기 좀 편한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칸이 x개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5권씩 진열한다? 이 칸에 5개씩 이렇게 넣는다 그 말이지. 5개씩. 한 칸에 5개씩 넣는다. 뭐 이런 말이니까 생각이 좀 편하잖아요. 이렇게 칸의 개수를 x개 하면 낫겠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한 칸에 5권씩 진열한다. 그러니까 칸이 지금 x칸이 있어요. x칸이 있는데 5개씩 넣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5x권이 진열되겠죠. 5x권이 진열되겠구나. 5권씩 진열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25권이 남아. 그러니까 5개씩 x개의 칸에 5개씩 넣으면 25권이 남아. 그러니까 남는 것은 더하기 25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지금? x개의 칸에 5권씩 다 넣은 책의 개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얘가 책의 개수인데 또 25권 남았으니까 이것도 지금 책의 개수구나 그 말이지. 책의 개수. 이게 책의 개수구나 그 말이에요. 칸을 x칸이라고 한다면 책의 개수는 이게 책의 개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6권씩 진열하면 6권씩 칸이 x개인데 6개씩 넣는다? 그러면 6x 그 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지막 칸에 5권이 부족하다. 이게 마지막 칸이 있는데 6개씩 넣으려고 했더니 마지막 칸에는 5권이 부족하다 그 말이면 마지막 칸에는 하나만 들어갔다고 이렇게 여기 5권이 없다 그 말이. 이렇게 5권이 6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5권이 없다 그 말이 여기 가득 x개의 칸에 6개씩 넣으면 6x권이 되는데 그죠? 6x개가 채워지는데 5개가 부족하니까 빼기 5 요게 채워졌다 그 말이지. 요만큼이 채워진 책의 개수죠. 이것도 책의 개수야. 이것도 책의 개수.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네 그 말이야. 이렇게 식을 딱 쓰면 돼요. 이것은 5권씩 진열을 했을 때 25개가 남았다는 표현의 책의 개수고 6개씩 채웠을 때 5개가 부족하다.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네. 부족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풀 때는 6x를 왼쪽으로 가져야 되고 아무렇게 하면 돼. 왼쪽으로 가져오면 빼기 6x니까 뭐야? 마이너스 x죠. 숫자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말 되는 거니.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x는 그냥 30이라는 거 보이죠? x가 30. 근데 x는 뭐야? 칸의 개수죠. 이것은 지금 칸의 개수입니다. 칸의 개수. 자, 그러면 책은 몇 권이냐를 물었으니까 책의 개수. 책의 개수는 x 대신에 30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는다 뭐야? 6, 38, 180에서 5를 뺐으니까 175권이 되겠죠. 이렇게. 자, 책의 개수는 175개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칸의 개수는 30칸짜리고요. 진열장이.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하다, 부족하다. 뭘 남았다. 과하다, 부족하다. 과부족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면 되겠어요. 누구를 x로 넣느냐? 책의 개수를 x로 넣느냐? 칸의 개수를 x로 넣느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책을 x라고 하면 식이 잘 안 써지는 겁니다. 칸의 개수를 x라고 해야 식이 좀 편하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세은이는 일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할 계획인데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에 2분의 1은 수학 공부, 3분의 1은 영어 공부, 10분의 1은 과학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 시간을 할 예정이다. 휴식 시간이 48분이라면 수학 공부는 몇 시간을 할 예정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도서관에 가서 뭐 공부할 건데 아무튼 여기 물었을 때 몇 시간, 수학 공부는 몇 시간 할 건가 이렇게 물었는데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x라고 할까? 막 이런 거.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x라고 놓는다면 나머지 표현하기가 조금 이상하죠. 자,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 자,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전체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의 절반은 수학을 하고 그것의 3분의 1은 뭘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x로 할 것인가는
전체 머무르는 시간 요것을 x라고 해야 그것의 절반이 수학이고 막 이런 말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 공부할 시간을 x로 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머무르는 시간, 즉 도서관에 머물렀던 그 머무를 시간이 그 시간을 x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 자, 그 녀석을 x시간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단위가 몇 시간이라고 시간으로 물었기 때문에 분이 아니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이 단위를 유념하고요. 여기 휴식 시간이 48분인데 이것은 시간이 아니고 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단위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 그러면 전체 머무는 시간이 x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 시간. 수학은 2분의 1x가 되겠지. 수학이야, 얘가 수학. 영어, 화학, 휴식 이렇게 되잖아요. 자, 수학 시간은 2분의 1이죠. x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영어는 x의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분의 1x. 예? 과학 시간 10분의 1x. 이만큼 공부한다 그 소리. 이게 시간입니다. 이거 시간. 그리고 얘는 휴식 시간은 분이야, 분. 48분이라서 저것들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주는 거라겠죠. 60분의 48시간 그만해. 요만큼 시간.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들의 총계죠. 그러니까 요것이 총계인데 식을 어떻게 쓸까 그 말이야. 자, 수학 시간 더하기, 영어 시간 더하기, 과학 시간 더하기, 휴식 시간 다 합하면 뭘까요? 다 합하면 그게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지. 그 시간을 x라고 했으니까 얘가 x다. 자, 이런 식이 써지는 겁니다.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과학 시간, 휴식 시간 다 해서 x 시간이다 그 말이야. 요것이 이제 식인 거예요. 이런 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풀어주라 그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약분 좀 해야 되겠지. 약분은 뭐 안 해도 되지만. 여기 이제 뭐 12, 이게 놔도 되겠네. 이거 약분 굳이 한다면, 뭐 6으로 나누면 10분의 8이죠. 6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바꿔서는 6 곱하기 15, 6 곱하기 8이니까 이렇게. 얘가 10이라서 이거 좀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녀석을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근데 분수라서 2, 3, 10. 분모가 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가 누구냐 그 말이야. 자, 3이 보이니까 3의 배수도 돼야 되겠고 10의 배수도 돼야 되겠고 2의 배수, 2의 배수는 당연히 또 10의 배수에 속하죠. 30 같은 거 곱하면 되지. 30이. 이게 30배씩 하자는 거야. 30배. 자, 곱하기 30을 하면 얘는 30 곱할 거예요. 30이. 30 곱하니까 약분해서 15x가 되겠죠. 이렇게. 자, 30 곱하면 당연히 10x가 남고요. 30 곱하면 3x가 남겠고 30 곱하면 3 남았으니까 38, 24가 되지. 이렇게. 자, 30 곱했으니까 30x.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바로 샥 곱해버리면 돼요. 자, 이제 이거 정리하기. 자, 정리할 텐데 x 쭉 보니까 뭐야? 15, 10, 25, 28, 28이죠. 28x 그 말. 여기 30x. 자, 그러니까 28x를 오른쪽으로 그냥 넘겨버립시다. 이쪽에 빼기 28x 이렇게 넘기고 치우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요 녀석만 남게 되는 거 이렇게. 이쪽이 지금 30x, 28x니까 2x가 남았고 24 그 말. x는 12였구나 그 말이지. x라는 건 뭐야? 이제 10이라는 것은 단위가 시간이니까 12시간 도서관에 12시간 머무르기로 했구나 그 말이야. 자, 12시간 머무르기로 했구나. 그러면 수학 공부 시간은 근데 수학 공부 시간은 2분의 1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학은 6시간 하게 되겠죠. 이제 수학 공부는 6시간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제 답으로 써주면 되겠고. 이런 것은 여기 써져 있는 말 때문에 수학 공부 시간에 x라고 하면 식이 잘 안 써지고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 전체를 x라고 하고 식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3분 지나서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60m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80m 속력으로 걸을 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나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저런 것은 이제 동생이 먼저 나갔는데 3분 전에 나갔는데 형이 3분 뒤에 이렇게 따라 나간다고 소리고 형이 속도가 좀 빠르니까 가다 보면 동생하고 만난 데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거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이런 걸 풀려면 그냥 글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건 그림으로 항상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자, 동생하고 형이 집을 나선다 그 말이에요. 동생이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딘가를. 그리고 형도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둘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서 만났다
만났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집에서 이제 집에서 나가는 거거든. 아무튼 이제 저 상황을 여기다 표시해 가면서 쓰면 돼요. 자, 동생이 3분 동안 갔잖아요. 근데 동생은 매분 60m 속력으로 갔어요. 매분 60m를 갔어. 근데 3분 후에 갔으니까 3분 동안 동생이 나가 있는 거지. 3분이면 60m씩 3분 가니까 180m 당연히 갔겠지. 이렇게 동생은 먼저 180m를 갔겠구나. 여기 이제 180m를 갔겠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180m를 나갔겠구나 그 말이고. 이제 여기 동생이 여기쯤 왔는데 이제 그때 형은 이때 출발하게 되는 거죠. 형은 이제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만날 때까지 여기 만난다 그랬잖아요. 동생도 가다가 여기서 만나고 형도 여기서 가다가 만나는 거지. 이제 동생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갔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미 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놔두고 이제 뭔가 또 x를 정한 다음에 식을 만들어 봐야지. 자, 근데 무엇을 x라고 할 것이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나냐. 형이 출발해서 몇 분 지나면 만나느냐 그 말이 형이 몇 분 가면 만나느냐 그 말이지. 형은 여기서까지 여기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가는 거니까 거리 속력 막 그런 거니까 거속시를 써봐라 그 말이야. 형이 갈 때 거리 속력 시간을 써봐라 그 말. 필요한 것을 다 채우는 겁니다. 자, 근데 형의 속력이 있어요. 80m라고. 분속 80m야. 이것은 분속이고요. 분속이. 자, 분속 80m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도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지. 동생도 일단 여기는 확정된 거리니까 놔두고 요거 말이지. 여기서까지. 동생도 거리, 속력, 시간을 메모해 보는 거예요. 자, 동생은 60m 속력이에요. 분속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형이 여기서까지 출발해서 몇 분 걸려서 만났느냐 그러니까 형이 간 시간을 x분이라고 해야 되겠네. x를 정하는 거지. 이렇게. 형이 여기서까지 갈 때 x분 걸린 거예요. 그러면 동생도 여기는 미리 3분 거리는 표시해 놨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x분 걸렸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까지 간 게 x분 걸린 거예요. 왜냐면 형이 간 시간만큼 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온 거니까 이 시간도 x분입니다. 자, 거리는 다르지만 시간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형이 간 시간 이만큼 x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x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동생이 여기서 가고 있고 형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만났으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x분이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안 써졌죠. 자, 속력하고 시간 채웠더니 거리가 없어. 자, 거리가 비워져 있으면 거리를 채우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 곱하기 80xm 그 말이야. 단위는 미터입니다. 자, 이것도 거리가 빠졌지. 거리가 60x지. 똑같이 하면 60x 미터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 그 상황을 보세요. 자, 동생은 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죠. 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동생이 총 움직인 거리, 형이 총 움직인 거리 어때요? 같은 거죠. 만날 때까지니까. 두 거리가 같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두 거리가 같으니까 180m랑 요거 거리, 요거죠. 요 거리, 요 거리가 요거죠. 예? 180 더하기 60x 그 말이지. 180 더하기 60x 이게 동생이 총 움직인 거리. 형이 움직인 거리 80xm.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요런 식이 생기는 거죠. 요거 풀어주는 거고, 요거 넣으면서 빼기 60x 가면 이거 20x죠. 20x가 180 그러니까 뭐야? x는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분이 되겠다 그 말이야. 형이 출발한 지 9분 뒤에 만나게 되겠네. 이렇게. 거속시 문제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300m인 운동장의 트랙을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 300m짜리인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A는 매분 80m, B는 매분 55m의 일정한 속력으로 걷는다. 이렇게 둘이 걷는데요. 출발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몇 분 후인가. 이것도 이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트랙이니까 트랙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운동장 트랙이 있다고 하고, 둘레는 이제 300m짜리 트랙이다. 이렇게. 자, 근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여기서 출발했다. 그래야지. 여기서 출발한다. 여기서 출발할 건데, 같은 방향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녀석,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B라는 녀석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녀석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근데 A가 좀 속력이 더 있잖아요. 80m니까 A가 좀 빨리 간다. 이렇게 빨리 간다. 그 소리지.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뭐야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가면 뭐야 A가 속도가 빠르니까 A가 막 앞질러 가겠죠. 이렇게. A는 앞질러 가고 이제 B가 좀 천천히 가게 되겠지.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A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막 돌다가 B를 따라잡는 순간이 있는 거지. 그럴 때 말이야. 그때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자 A가 만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나는 지점을 좀 생각하면 이런 거지. 자 A가 이제 B는 좀 천천히 오고 있어요. A는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돌아서 올 거 아니에요. A가 쭉 돌아서 옵니다.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B도 계속 갑니다. 이렇게 B도 가는데 이렇게 오다가 A가 이쯤에서 어디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그냥 만났다 갑시다. 즉 A가 이렇게 돌아서 막 오다가 여기서 만났어. 그렇죠? B는 또 천천히 가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고 둘이 여기서 이제 만났다. 즉 A가 이제 B를 추월하는 순간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보자고 말이야. 자 그때 일단은 거리 속력 시간 문제라서 일단 A의 움직인 거리, 속력, 시간을 또 메모해보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 움직인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부터 정합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그 말이에요. 출발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몇 분 후인가. 출발 후에 몇 분 후에 만나느냐. 그러니까 X분 후에 만나다. 그러면 X분 후에 만났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만날 때까지 X분 걸렸겠죠. 똑같이. 자, B도 똑같이 X분 걸리는 거지. 이렇게 걸리는 거야. 둘 다 X분 동안 간 거니까. 그죠? X분 후에 만났다. 시간이 X분 걸렸다. 그 말이야. 속력은 자, A는 80m 속력, 80m 속력. 분속입니다. 얘는 55m 속력입니다. 자, 이런 속력으로 갔다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죠. 근데 거리가 안 써지죠. 항상 안 써진 것을 마지막에 채우면 돼요. 자, 일단 거리는 80x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미터고요. 단위는 미터. 자, 여기도 거리는 55x 미터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마지막에 채워진 녀석이 식을 쓸 때 사용되는 거예요. 보통. 자, 이 거리들이 마지막에 채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트랙을 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런 거예요. 자, 별도로 좀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처음에 A가 이제 빠르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A는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A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B는 여기에서 쭉 가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만난 거 이렇게 오늘 여기죠. 이 정도에서 만났다면 그러니까 B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고 A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럴 때 A가 빠른데 A가 움직인 거리, B가 움직인 거리 그것이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거예요. 차이가 한 바퀴. 두 사람의 움직인 거리의 차. 얘가 한 바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한 바퀴.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 A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 한 바퀴 왔잖아요. A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만큼 가고 B는 그냥 이만큼 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고 만약에 A가 두 바퀴 돌아서 만난 거라면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B도 역시 최초로 만나는 순간이니까 B도 이미 한 바퀴 돌 동안은 못 만난 거지. 그렇죠? 그러고 다시 온 거니까 B는 한 바퀴 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도는데 최초로 만난다. 그럴 때는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다. 그 말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라는 게 A가 빠르니까 A가 이만큼 갔잖아요. 이것이 좀 큰 거리죠. A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A가 움직인 거리, B가 움직인 거리 그것의 차이 그 말이야. 뺀 거. 큰 거리에서 작은 거리 뺀 거. 요것이 한 바퀴다. 그러면 한 바퀴. 이게 한 바퀴 차이. 근데 한 바퀴는 300m니까 얘가 300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빼면 25x고요. 얘가 300 그 말. 이제 x 25로 나눠주면 되겠죠. 25 나눠주면 x는 25분의 3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면 10 나누면 12가 되겠네요. 즉 12, 즉 x는 12분 그 말이에요. 자, 12분 지나면 둘이 만나게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텐데 만약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반대 방향으로 가서 최초로 만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A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났다면 여기까지 갔겠죠. B는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A가 간 거리,
B가 온 거리를 합하면 한 바퀴잖아요. 최초로 만날 때. 이때는 두 거리를 합한 게 한 바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최초로 만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만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한 바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트랙 문제는 그것을 유념해 주세요. 트랙에 관한 문제고요. 7번. 농도에 관한 문제. 8%의 소금을 300g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10% 소금이 되는가? 물이 증발되면 소금이 더 짜지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짙어졌다. 10%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8% 소금을 300g에다가 비커를 그려야겠죠. 8% 300g의 소금물이 있다. 여기서 물을 증발시킨다. 증발시키니까 뭔가 빼지는 느낌이죠. 무게가 줄어들겠죠. 물 줄어든 양만큼이. 여기는 그냥 물을 증발시키니까 여기는 소금이 없죠. 소금이 없어. 그리고 농도도 0%겠죠. 그냥 물만 증발되는 거니까. 소금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농도는 0%.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은 몇 그램 증발시키고 Xg 증발시킨다 해야지. 자, 여기는 소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고 300g. 300g에 8%가 소금 그랬어요. 300g 곱하기 100분의 8. 얘가 소금입니다. 약분해서 24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지. 자, 소금의 양을 이렇게 항상 계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랬을 때 이것의 결론물을 딱 쓰세요. 이렇게. 자, 이것의 농도는 10%가 되라 그 말이죠. 농도는 10% 되라. 그러면 소금 물의 무게는 300g 있었는데 물 Xg이 증발될 거니까 300g 빼기 Xg 되겠지. 이렇게. 요것이 이제 양이고. 이때 소금은 뭘까요? 자, 여기는 물만 증발되는 거라서 소금이 증발되가는 건 아니죠.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지. 소금은 24g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식을 세우냐? 농도 공식에 넣으세요. 농도. 자, 농도는 이렇게. 농도는 소금물이 300 빼기 Xg. 소금물분의 소금 24g. 곱하기 100. 이거 농도인 거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농도인데 그 농도가 10%. 얘가 1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도에 관한 식을 딱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분자에 뭐 100배를 한다면 2400하고 이렇게 딱 써주면 되죠. 그냥. 이렇게. 얘가 10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것이 분모에 있잖아요. 이것이 분모에 있는데 뭐 이거 양변에 그냥 곱하기 300 빼기 x 곱하기 300 빼기 x 양변에 곱해줘도 돼요. 자, xg이 얘는 양수죠. 300g 다 날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양수기 때문에 양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곱하면 되겠고, 이런 것은 이제 약분되는 거예요. 약분돼서 쓴다면 2400 그 말고 얘는 10 곱하기 이거야. 10 곱하기 이건데 이렇게 곱하면 3000이고 빼기 10x 그 말 되는 거지. 10x 이렇게 되면 요 어떤 방정식이야. 자, 10x 왼쪽으로 가면 보너스 10x 2400 오른쪽 빼기 2400 600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x는 60이죠. 60. 자, x는 60 그 말. 즉 60g 증발시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60g.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이런 과정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요. 뭐냐면 자, 요게 10이다 그랬잖아요. 요게 10이다. 이런 거 나오면 굳이 여기서 막 더 곱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2400원이야. 그리고 이 값이 분수 값인데 10이 되려면 요 분모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24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냥. 240분의 2400이 10배니까 10인 거지. 요것을 240으로 만들자. 그럼 60 넣으면 되는 거지. 바로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Xg을 증발시키면 되겠네. 60g이. 자, 이번엔 자, 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다 하는데 A는 8시간, B는 12시간이 걸린다. 이런 문제 있어요. 일에 대한 문제. A, B가 4시간 일을 한 후 A는 쉬고 B가 혼자서 나머지 일을 다 한다고 할 때 B가 혼자서 일을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이렇게. 혼자서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자, 일에 대한 건데 A라는 녀석은 8시간에 다 한다 그러면 1시간에는 전체 8분의 1만큼 한다 그런 거라겠지. 전체 8분의 1만큼이 8시간에 다 하니까 1시간에는 8분의 1만큼. 자, 똑같이 B도 1시간에 얼마나 하느냐? 12시간에 다 하니까 12분의 1만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항상 분수 개념이라겠지.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이런데 자, 둘이 함께 4시간을 일을 했대요. 둘이 함께 4시간 했다? 그러면 1시간에 이만큼이니까 일단 둘이 1시간에 하는 양은 둘이 함께 같이 했다 그러면 요만큼 하는 거지. 1시간에 하는 것들이 더한 것이 1시간에 한 거죠. 둘이. 이게 둘이 1시간에 한 거야. 그런데 1시간에 하는데 4시간 했다? 아, 곱하기 4. 곱하기 4 그 말이지. 4시간 했으니까. 1시간에 같이 한 거 곱하기 4. 이게 이제 4시간 동안 둘이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다음에 A는 쉬고 B가 혼자서 나머지 일을 다 한다. 이런 다음에 아직 일이 덜 끝나서 A는 쉬고 B가 나머지를 다 한다. 그럼 B는 1시간에 12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자, B가 혼자서 일을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 B가 혼자서 X시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야. B가 혼자서 X시간 한다. 근데 1시간에 12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12분의 1 이만큼이 1시간에 하는 건데 X시간 할 거니까 곱하기 X 요만큼 해야 되겠지. 요만큼이 이제 B가 혼자서 하는 일의 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것은 같이 하는 거야. 4시간. 4시간 같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B 혼자 하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더한 것이 다 한 거지. 더한 것이 이제 다 했다. 이게 다 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전체 다 한 거다. 전체를 다 했다 그러면 1이라는 것은 분수 개념이라서 1이라고 쓴다겠지. 전체라는 것은 1 그 말이야.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여기서 원하는 방정식이 되겠어요. 이거 풀어주는 거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거 풀려면 이거 통분해야 되니까 24분의 3, 24분의 2, 24분의 5가 되겠지. 3하고 니까 그거 곱하기 4니까 곱하기 4까지 한다면 24분의 20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요거 계산하면 24분의 20 더하기 12분의 1x는 1 그 말이에요. 자, 얘도 이제 통분하면 되니까 요거 뭐 약분하면 뭐니까 이제 12분의 10이죠. 지금 약분하면 12분의 10 여기까지 약분하면 12분의 10 12분의 1x가 1 그 말이야. 그러니까 12분의 12가 1이니까 x는 2가 돼줘야 맞겠죠. x가 2가 되면 12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12는 1 이렇게 넘겨서 풀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한 숫자니까 여기서 끝내면 그냥 2입니다. 그래서 2시간 B가 혼자 추가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일에 대한 문제. 자, 일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다 했다 그 말이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자, 이번 9번째는 자, 다음 그린 것 같지? 직사각 모양의 식탁을 이게 이제 직사각 모양의 식탁입니다. 식탁을 이어 붙여가며 그에 따라 의자를 놓아갈 때 의자는 지금 동그라미 이것들이 의자입니다. 동그라미 의자를 놓아갈 때 놓여진 의자의 개수가 38개라면 책상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것은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갖고 이렇게 뭐가 가는 이런 것에 어떤 개수 세는 거 이런 것의 규칙성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의자가 38개가 놓였다면 그때 책상은 몇 개가 놓였느냐 거꾸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규칙성을 찾아서 뭔가 식을 쓰는 거예요. 자, 단계별로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X단계가 있겠죠. X단계. 여기 단계입니다. 단계. 자, 그때 이제 관련된 걸 해보는 거예요. 자, 1단계. 자, 책상의 개수, 책상수. 책상과 의자의 수에 관한 거예요. 자, 책상이 하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1단계는 책상 하나, 2단계 책상 둘, 3단계 책상 셋이잖아요. X단계도 역시 책상은 1단계 1개, 2단계 2개, 3개, 4개, 뭐 X개 이렇게 되겠지. X단계 X개, 책상은 X개. 책상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자, 식탁이 1개, 2개, 3개, 4개 막 이런 거. 뭐 학교 식당에 의자 놓기 막 그 말이에요. 자, 그때 의자가 몇 개냐? 이제 규칙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숫자를 써보면 처음에 이제 의자가 4개잖아요. 4개. 자, 처음에 4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 붙이면서 여기 하나 붙이면서 여기 2명이 더 늘었죠. 6명이죠 일단이. 그 다음에 다시 3명, 3명, 7, 8명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뭐야? 이렇게 가면 또 2명이 늘고 또 될 거니까 또 2명 늘어서 10개 뭐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면 X단계일 때 이때는 그러면 몇 개일까? 의자가 그 말이야. 자, 이것의 규칙성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 규칙성을. 자, 증가가 보니까 뭐야? 2씩 늘어나고 있죠. 계속 2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규칙이죠. 이런 규칙으로 갈 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야. 2씩 늘어날 때. 자, 2씩 늘어날 때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자, 규칙성을 찾는 식인데
2씩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2씩 늘어난다 그러면 이 숫자를 기본적으로 2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탁의 개수를 만약에 네모라 합시다. 의자의 개수를 세모라 해봐요. 자, 네모랑 세모의 관계식 쓰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가 2씩 늘어날 때는 2개씩 늘어난다. 요것은 하나씩 증가하는데 얘가 2개씩 늘어난다 그럴 때는 요것에 2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네모의 2배. 일단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네모를 2배 봐. 이런 식 같은 예를 들어서 요거 2배 하면 뭐야? 4죠. 근데 4인데 얘는 그보다 2가 크지. 자, 요거 2배 해보세요. 2배 하면 6인데 얘가 2가 커. 얘는 2배 하면 8인데 얘가 또 2가 커. 알겠죠? 예. 네모의 2배에다가 2를 보탠 녀석이 세모구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기는 어떤 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모에 요것에 요거 플러스 똑같은 규칙으로 2개씩 증가할 때 이것들의 2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2배. 그렇죠? 이것에 2배 했더니 2씩 더하면 아래 숫자가 되잖아요. 이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의 개수가 만약에 식탁의 개수가 x개다. 그러면 여기다 x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x를 넣으면 이것이 바로 의자의 수가 되는 거예요. 즉 x 곱하기 2니까 2x 더하기 2 그 말. 이것이 식탁 의자의 개수입니다. 자, 실제로 만나 한번 넣어보면 자, 1일 때 4가 뭐예요? 1 넣으면 뭐야? 2 더하기니까 4 맞죠? 2를 넣으면 4 더하기니까 6 맞고 3을 넣으면 2, 3은 6 더하기니까 8 3일 때 8 맞지? 4일 때는 2, 4, 8 더하기 10 맞지? 이런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x개, 식탁이 x개 있을 때 그때 의자의 개수는 이거라는 거. 요것이 의자의 개수야. 맞죠? 근데 의자의 개수가 38개일 때 그러니까 요게 의자의 개수인데 x개일 때 식탁이 x개일 때 의자의 개수입니다. 2x 더하기 2 얘가 의자의 개수인데 이 의자의 개수가 38개다? 얘가 38개 그 말이에요. 이런 식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의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가 38개일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6이 돼야 되겠죠. 36이 되려면 x는 18인 거죠. 지금. 그때 식탁은 18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식탁은 18개면 된다. 18개일 때가 모두 의자가 36개, 38개가 되는 거다.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을 찾는 문제. 자, 규칙성 관련된 것은 또 다양하게 막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그 관계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활용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방정식의 시험 유형 관련된 문제는 오늘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기출 분석, 기출 변형, 또는 만점 도전 문제, 또 기타 다른 문제들을 계속 추가로 업로드 될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